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난달 29일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 1위로 경제 문제가 꼽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만에 다시 10%대로 주저앉았는데요. 희망도 미래도 없기 때문이죠. 지난 26일에서 28일 사흘간 진행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취임 후 최저치였던 17%를 찍은 뒤 20%로 반등했으나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온 겁니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2%로 전주와 같았는데요. 핵심 지지층에서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졌는데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9%포인트, 보수층에서는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경제민생 물가 15%로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지난주까지 5주 연속 1위였던 김건희 문제는 12%를 기록해 2위로 내려왔습니다. 두 요인은 7주 연속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후 1위는 외교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1%였습니다. 대체 이직들은 왜 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고 매번 평가하는 걸까요? 단체로 최면이라도 걸린 걸까요? 실익도 없는 퍼주기 외교로 매번 손실만 터져나오는데도 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상상 속 희망회로만 돌리지 말고 그 근거를 제시했으면 하는 거죠. 대통령실은 지지율에 대해 엄정하게 보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민생과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정당 지지도는 국힘당이 3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진 33%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조사는 원래부터 보수 과표집으로 유명한 여론조사인데요. 위기를 느낀 이직들이 결집한 것도 한몫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절대로 사퇴할 것 같지 않아서 더더욱 걱정인데요. 탄핵도 시간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떨어지고 결국은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추울 듯 싶습니다. 주술 약발이 끝났습니다. 천공의 해리스 점괘도 꽝! 명태균 여론 도술도 꽝! 다 끝났습니다. 나 감옥 가나요? 그 쉬운 걸 왜 묻습니까? 김건희 감옥 가지요! 주술로 청와대 옮기고 숫자 2천에 과학적으로 집착하고 우크라이나 불길을 못 끌고 와 안달하는 세력. 김치찌개 말고는 하는 게 없고 부자감세 말고는 정책이 없고 검찰은 김건희 따까리로 만든 자들, 주술과 황금과 권력이 합친 주술 카르텔, 저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영원 무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다 못 버텼는데 무슨 수로 버팁니까? 오늘이 5번째 집회입니다. 50일 후 트럼프 취임 전에 판을 바꿉시다. 성탄절엔 주술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승부를 냅시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을 심판하라. 이재명은 무죄다.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이재명 조국은 털고 김건희 한동훈은 덮는 건 법치가 아닙니다. 흑인이라 기소하고 백인이라 봐주면 미국에선 위헌입니다. 내 맘대로 수사하고 골라잡아 기소하고 권력인 기고 국회에 대든다. 이게 검사입니까? 주어폭이지.
윤석열을 심판하고 김건희를 단죄하고 박대령을 지켜주고 이재명과 함께하는 싸움, 정권 심판, 농단 심판, 검찰 심판, 이 모두가 하나의 민주주의 투쟁입니다. 왜? 해병대의 주인도, 서초동의 주인도, 용산의 주인도 우리 대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촛불로 모자랐습니다. 사법 정의도, 민생 개혁도, 남북 평화도 허약했습니다. 민주당도 반성하고 이재명도 더 연마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영화 아바타에 영혼의 나무가 나옵니다. 모든 가지가 하나하나 숨쉬며 하나의 생명을 이룬 거대한 나무. 이재명 대표가 집단 지성을 그 나무와 같다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 지성이고 주인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민주혼의 집단 지성이 주술의 이단 왕국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이 본격적인 장애 집회로 대여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여당은 예산 행패, 입법 구태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5번째 집회, 연단에 오르지 못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김민석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50일 후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 취임 전 판을 바꾸자, 내년에는 나라를 바꾸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며 대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인데요. 반면 정부 여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두고 국정마비 의도라며 개거품을 물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된 예산안이 민생에 부응하는지 여부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우 의장은 제발 민주당 발목 잡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매번 그 어설픈 중립 코스프레가 얼마나 많은 회방과 방해가 되는지 본인은 알긴 알까요? 협상과 협의는 사람과 하는 겁니다. 예산안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막상 협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말 그 예결위 삭감안과 상임위 삭감안 중에서 이거는 정말 무리한 그런 예산이다. 더 삭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삭감안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예비비 문제입니다. 4.8조 원에서 2.4조 원을 감액했습니다. 23년도 예비비 총 지출액이 1.3조 원입니다. 올해도 1.5조 원 수준일 것입니다. 아무리 써도 예비비는 그렇게 쓰여 왔습니다. 2.4조 원을 감액해도 예비비 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9천억 원의 여유 지분이 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에서 예비비로 재복구가 어려울 때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일종의 외상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복구에 추가 재원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한 1.5조 원 정도 이미 재원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디에서 예비비 삭감으로 재복구를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특활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제가 특활비성 예산의 전체 규모에 대해서 여지껏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정부의 디브레인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분석을 했습니다.
특활비성 예산, 즉 특활비, 특경비, 정보보안비, 보안비, 이 특활비성 예산이 6대 권력기관,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해양경찰청, 국세청, 대통령실, 이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 무려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제외하고서라도 6대 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은 1조 1968억 원입니다. 1조 1968억 원이 아무런 지출 증빙 없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부서간 나눠먹기, 자의적 포상금, 공기청정비 렌탈비, 휴대폰 요금, 기념사진 촬영비, 상품권 구입, 검찰 음악동호회 활동비, 시민단체가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판결한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판결입니다. 국회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 정보위원회에서도 국정원의 특활비를 심사할 때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비공개를 전제 조건으로 국회의 지출 증빙에 대해서 응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삭감되는 건 부랴부랴 그것도 대부분의 판례 기준에 따라서 제출을 합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또 윤리법에 따라서 그것을 기밀누설하면 자체적으로 또 처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런 양심과 그런 윤리 기준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운영위 과정 속에서 지출 증빙을 해서 경호처에 대한 특활비, 특경비는 다 살려줬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체 기준에 의해서 가리고 먹칠을 해오고 이런 것들은 가감없이 국민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과 국고 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적 공감대하에 국회가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대왕거래 프로젝트, 상임위원회에서 50억 삭감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금액을 남겨두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대왕거래 프로젝트는 굉장히 사업성뿐만 아니라 액트지오의 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 또 타당성 조사를 하는 애초에 부정적 의견을 냈던 스탠다드 앤 푸어스를 또 그 조사업체로 선정했던 문제. 2017년에 아마 포항 지진 사태를 알고 계실 겁니다. 진도 5.4에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은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한 실증으로 지열 깊이 시추공을 뚫었다가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수평선상으로 대왕거래 프로젝트의 시추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깊이가 포항 지진이 일어났던 그 깊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잘못 뚫었다가는 포항 지진 사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정성 검사를 더욱더 심도 있게 해서 추진해라고 하는 국회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되고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용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496억 원으로 용산 대통령 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이미
당초 대비 2,164억 원이 늘어난 2,660억 원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썼습니다. 예비비를 끌어다 썼습니다. 각종 부처의 관련 예산을 숨겨놓고 전용해서 썼습니다. 앞으로 합참청사 이전, 미군 용산 잔류기지 대체부지 마련 비용 8천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496원밖에 안 들어가겠다고 한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더 들어가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국회가 눈 감고 있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안전위해성 검증이 안 된 용산 어린이공 부지에 대한 국방부하고 환경공단이 환경오염 검토를 했는데 수두룩한 발암물질과 유해 물질이 검출됐는데 그 이후에 한 LH 검사는 뭐 안전하다고 합니다. 같은 정부기관, 더 전문적 기관이 한 유해성 검사는 인정하지 않고 LH 한 검사는 또 인정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시민들에게 발암물질에 노출되게끔 그 예산을 집행하라고요? 국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R&D 비용, ODA 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ODA 2.7조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원국 ODA 예산을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안 받겠다 하는 예산, 굳이 안 받겠는데 굳이 보내는 거 하지 말아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분쟁 상태에 있는 국가, 그리고 ODA 예산을 전년도에 태웠는데 그걸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ODA 예산,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정부도 그 삭감안을 가져왔습니다. 여당도 동의해서 그 여당 동의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자비한 정부의 예산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까? R&D 예산 무려 그것도 2.8조 원을 감액해서 난리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국내 석박사 인력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상 회복을 했긴 했지만 우주 분야와 원자력 분야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을 다 몰아놨습니다. 근데 일반 R&D 비용들은, 국내 R&D 비용들은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R&D 비용도 글로벌 R&D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대통령이 순방하면서 약속했던 예산들도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R&D 협약하는 협약국가하고 협약도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R&D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어서 협약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예산 감액해서 국내 R&D 석박사들에게 돌리자 해서 감액했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여야가 합의된 감액안을 얘기했습니다. 예비비 특활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ODA R&D도 말씀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예산을 감액했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감액된 게 아니라 여야가 상임위로 증액해서 올라온 예산입니다. 삭감 안에는 증액된 예산을 단 한 푼도 넣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증액 예산을 넣으면은 그 삭감안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ABC도 모르는 한동훈 대표 반성하십시오. 그래놓고 어떻게 여당의 대표로서 지도자가 된다고 감히 예산부터 배우고 대표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검찰 특활비 특경부를 깎아서 수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일반 수사 지원비로 1276억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마약 수사 비용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 수사 비용도 다 있고 민생범죄 비용도 다 있고 일반 수사 활동 지원 비용 무려 80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 돈 집행하면 아무런 수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돈 다 집행하는데 꽤 시간 걸립니다. 집행하고 모자르면 추경 요구하십시오.